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 역사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동아시아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전을 한 전쟁인 만큼 각 국가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다 다르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일본에 대한 반감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명칭이다 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불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 불로쿠 게이초는 일본에서 사용한 연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불로쿠 게이초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변방을 수비하다, 즉 일본 내 통일 전쟁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명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외원조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일본에 저항을 해서 조선을 도왔다, 우리 명나라가 중화 질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런 명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592년에 발생을 한 이 임진왜란의 배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일본 센고쿠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나라가 통일된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써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 언제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를 공격을 하면서 하극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 다이묘의 군사력을 이 전쟁을 통해 약화시키고자 이런 전쟁을 발발시키게 되고요. 조선과 명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임진전쟁, 임진왜란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거든요. 당시 서인이었던 황윤길과 동인이었던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선조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황윤길이 말하기를 내가 도요토미를 보고 온 뒤에는 도요토미 눈에서 빛이 나더라. 언제 우리 조선에 병화가 있을지 모른다.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선조에게 내지만, 김성일이 말하기를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그의 눈은 쥐의 눈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조금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본이 드디어 우리 조선에게 정명가도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조선이 이를 거부하게 되자 이후에 드디어 일본이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군 가토 기요마사 쭉쭉쭉 거의 16만 군대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은 이 센고쿠 시대를 막 통일한 직후이기 때문에 군사력과 전투력이 매우 강한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됐었거든요.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게 조총을 전래했는데, 이 조총은 활과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면 사거리가 활보다는 짧고요, 장전 시간이 매우 길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장전하는데 1분에서 2분이 걸릴 정도로 좀 비효율적인 무기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격발되는 순간 소리가 빵빵 터지므로 말을 놀라게 하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용도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명중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과 훈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일반 농민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몇 발만 쏘게 해도 이 활의 훈련 기간보다 매우 짧게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총을 이용해서 파죽지세로 우리나라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북방의 영웅, 이게 여진의 니탄게의 난을 진압을 한 신립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본군의 공격을 막게 하지만 충주 탕금대에서 결국 박살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평양까지
가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한성 함락되기 전에 선조가 의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의 참전이 결정되게 되거든요. 명나라가 생각하기로 조선에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전쟁이 요동까지 번지게 되고 요동이 뚫리면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위험하다. 우리 요동의 울타리인 조선을 지키자. 이런 생각하에 1차로 조승훈, 2차에는 이여송을 파견하게 되거든요. 이런 조명연합군이 결국에는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을 탈환하는 성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명나라군이 경기도의 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이 패배한 결과 전쟁이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 교섭을 벌이게 되거든요. 명나라는 일본에게 말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지만 일본은 좀 무리한 요구를 명나라에게 하게 됩니다. 먼저 명나라의 황제를 일본 덴노에게 시집 보내라. 그리고 조선의 경기, 전라, 충청, 경상도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조선의 왕자와 대신들을 볼목, 포로로 보내라.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강화 교섭이 실패하게 되고 1597년 정유재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이에 이순신 수군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을 한다든지 의병의 활약에 의해서 결국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고 나중에는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자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의 결과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인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변사의 이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 비변사는 말 그대로 별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라 뜻이거든요. 1510년 삼포회란 때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고 1555년 을묘외변 때는 상설기구 계속 설치되는 기구가 되었다가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그 보고체계가 간략하고 편리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일본의 강력한 조총군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조총의 삼수병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이때 삼수병이 들어가 있는 이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조총을 훈련시키고 기술을 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세력들이 있거든요. 항외라고 해서 항복한 일본군이라는 뜻인데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였던 사야가라는 인물이 우리 조선에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선조가 이를 얼핏 여겨서 너 참 충성스럽고 착하다 김충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느 항외에게 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시각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전쟁 이후에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다시 나라가 지어질 만큼의 큰 은혜를 입었다. 명나라의 원군 참 고맙다. 이런 뜻에 따라서 명나라에 대한 충성하는 의미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고요. 일본에게는 회답 겸 세환사라고 해서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회답을 받을 겸 포로를 다시 돌려받겠다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조선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 통신사를 통해 일본 에도마부가 많은 문화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쇼군의 권위를 높여주기도 하는 그런 조선 통신사가 파견된과 동시에 1609년에 기유약조를 통해서 쓰시마선과 다시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모습과 함께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먼저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린다든지 전쟁을 통해 죽는다든지 이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에 있는 이 귀무덤이에요. 귀무덤.
일본이 자기의 전공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와 코를 배워갔었거든요. 그럴 때 이때 배워갔던 귀와 코를 한 무덤으로 만든 그런 유적지가 일본에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토지가 황폐화되자 재정이 악화되는 세금을 거두기 힘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가 약탈되거나 소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신분제 변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공명첩이라고 해서 이름이 비어져 있는 명예 벼슬 첩지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납속책이라고 해서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일반 민간인들이 재산이나 쌀, 돈을 바치면 신분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군역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 신분제의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군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삼국지에 관우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옴에 따라 동묘를 설치해서 관우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담배라든지 고추라든지 고구마가 외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조선의 측면을 봤고, 다음에는 중국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전쟁을 통해 명나라가 많은 군사적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세력이 약화되게 되거든요. 이런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환관들이 각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광산을 무리하게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하자 농민들의 불만이 올라오게 되고, 나중에는 농민의 난이 이자성의 난에 따라서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방에도 큰 움직임이 생기게 되거든요. 명나라 영락제 때 여진을 복속을 했지만, 그런 여진족이 명나라가 이런 북방 지역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그리고 군사력이 약화된 그 틈을 타가지고 1616년 후금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국자에는 아이싱교르 누르하치가 팔기군 또는 이 팔기제를 기반으로 여진족을 통합을 하고 나중에 후금을 건국하게 되거든요. 이 팔기제는 8개의 깃발을 기반으로 했던 군사단위이자 행정과세단위라 할 수 있거든요. 금나라의 맹한모국제, 그리고 몽골 때의 천호제와 비슷한 그런 체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다음에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중국을 봤고, 다음은 일본인데, 일본에도 정권 교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들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리파의 이시다 미스나리와 이에 저항을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이에서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한 결과 권력을 잡게 되고, 나중에는 1603년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게 되거든요. 이 에도 막부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일본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재정을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조선의 포로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일본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를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당시 일본인 후지와라 세이카와 많은 교류를 한 결과 일본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삼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자기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도조라고 일본에서 불리기도 하거든요. 도자기에 일본 도자기의 시조다라고 할 만큼 일본 도자기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리타 자기, 이게 대표적인 자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유질이 아니라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